자, 우선 기본적인 밑색을 약간 옐로우로 햇빛을 받는 느낌으로 살짝 살려주기 위해서 옐로우를 살짝만 깔게요. 그리고 번트 시에나로 기본적으로 브라운 계열을 살짝 깔아줄게요. 이렇게 약간 바이올렛으로 어둠을 살짝 잡아주고요. 한 단계 더. 완전히 어둠 안쪽에는 약간 블루 계열, 울트라마린이나 코발트 블루, 프레시안 블루, 약간 파란색기가 들어가줘야지 금속성이 약간 쨍하고 나타나요. 반사광 부분에서 약간 파란색 기가 살짝 들어가게. 지금 색깔이 옐로우, 번트 시에나, 바이올렛, 그 다음에 프레시안 블루 세 가지 썼어요. 네. 자, 옆에 있는 항아리는 조금 더 파란 계열이 좀 더 강한 경우에는 파란색 조금 더 강하게 바이올렛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파란색 계열이 조금 더 강하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밝은 쪽에는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살짝 잡아줄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경계를 주면서 칠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경계를. 자, 제일 앞에 있는 항아리는 약간 붉은색 계열이 좀 강하죠? 네. 레드나 또 브라운 레드 계열로, 네. 여기는 브라운 레드를 써서 색깔을 살짝만 다르게 하겠습니다. 밑에는 번트 시에나 조금 밝게 해주시고요. 가장 밑에는 다시 블루 계열로 울트라마린이나 반다이크 브라운, 옆에 울트라마린이나 블루 계열로 살짝 어둠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번트 시에나를 통해서 붉은색 느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단지가 지금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 단지를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다 다른 느낌으로, 다른 색으로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제일 뒤에 있는 항아리가 또 하나 있죠? 네, 저거는 인디고 계열로, 약간 인디고 계열로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반사각 쪽에는 바이올렛을 조금 타서 바이올렛 계열로 살짝 잡아줄게요.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걸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같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특히 주의할 점이 다 색깔을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르면 안 되죠. 너무 다르지 않게 또 서로 연결되게끔 색깔을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요건 이제 항아리 그림자죠. 자, 항아리 그림자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항상 물체를 그리시고 바로 그림자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완성한 다음에 그림자를 연결하게 되면 약간씩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어두운 쪽은 조금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 톤, 중간 부분을 표현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이라고 하면 가장 어두운 흐름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간 톤이라고, 중간 부분, 우리가 색깔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명도 단계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중간색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화이트 바로 옆에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시면서 또 생각하셔야 될 게, 항아리를 그린다기보다는 항아리에 비친 빛을 그린다, 빛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색으로, 화이트는 끝까지 남기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약간 무늬 같은 것도 살짝 보이네요.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죠? 이쪽하고 떨어져 있어요. 반사각은 끝까지 좀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중간톤 부분, 옆에 있는 중간톤이 있는 이런 항아리는 또 여기 파란색기가 좀 더 강하죠. 블루색의 느낌이 좀 더 강한 항아리예요. 이렇게. 자, 요게 두 개가 겹쳐 있고요. 뚜껑은 요게 나무인지 항아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좀 다르게 잡아주시고, 위에 이제 돌이 올라가 있죠.
자, 제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제일 어둡죠, 여기. 그리고 반사광이 살짝 들어가고요. 손잡이가 또 있네요.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형태를 뜨고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밝은 대로 손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하이라이트는 끝까지 남기시고요. 밝은 대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면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반사광, 그림자. 요 단계 5단계, 5단계가 바로 입체감에서의 그 기본 명암법이죠. 이렇게. 자, 묘사를 좀 해주고요. 뒤에 부분에 있는 항아리는 조금 더 살짝 가라앉혀 줄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거요. 이제 가라앉힌다는 얘기는 하이라이트나 블랙 처리가 분명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뒤로 물러나거든요. 하이라이트나 블랙을 조금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리감이 표현이 되죠. 그림자는 살짝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네. 두 개의 항아리가 4개가 있는데요.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똑같은 색깔로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똑같은 색깔로 칠해 주시면 그림에서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요. 약간씩이라도 무조건 달라야 된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이 다르는데 또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또 옆에 있는 색깔에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짝 색깔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변화, 균형, 통일 이런 얘기들이죠.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또 통일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림에서의 요소들입니다. 변화, 균형, 통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변화 같아요. 변화. 변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색깔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형태의 어떤 강약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죠? 구도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구도도 일렬로 쭉 세워놓는 것보다는 약간씩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뒤에 있고 변화 있게 서 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이렇게. 자, 밑에 받치고 있는
장독대에서 받치고 있는 돌들을 조금 그려볼게요. 자, 배경은 여기서는 그 한옥이 있는데 한옥까지는 한옥은 좀 빼고요. 약간 백 처리만 할게요. 개체 연습이니까. 근데 수채화를 하시다가 보면은 이 배경 처리의 색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배경을 무슨 색으로 할까? 특히 이제 꽃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개는 그 같은 계열, 그러니까 지금 주되게 쓰고 있는 그림에서 주되게 쓰고 있는 같은 계열을 써주시는 게 정답이에요. 너무 동떨어진, 만약에 빨간색의 꽃이 있다, 근데 뒤에다가 보색 대비로 녹색으로 배경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죠. 없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드문 경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으시면 되게 같은 계열로 빨간색 계열의 꽃이다 라고 하면 되게 동일 계열로 약간 붉은색 계열, 약간 저채도의 회색 계열, 그런 배경색을 많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보라색 뭐 이런 거, 채도가 좀 떨어지는 보라색 같은 경우 많이 쓰게 되죠. 돌들이 보이는. 어릴 때 그 장독대가 생각이 나네요. 집집마다 장독대가 다 있었죠, 옛날에는. 요즘은 참 장독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장독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쉽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